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하는 다양한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경통증 클리닉의 최종범입니다.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순히 통증만 없애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좀 그냥 OX처럼 통증만 치료한다 또는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 이렇게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두 가지 다 포함하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어떤 질환들은 통증을 없애주는 것 자체가 이제 치료 목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아픈데 지금 당장 배가 아파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무슨 이제 예를 들면 뭐 맹장염이라든지 뭐 요로결석이라든지 뭐는 위염이라든지 뭐가 인제 진단이 된 거죠. 그런 경우는 통증을 치료해서는 안 되겠죠. 그 해당 질병을 치료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인제 뭐 CT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뭐 진찰도 해 보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다 해 봤는데 통증의 원인이 딱히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인제 신경 원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경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검사를 못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통 같은 경우는 뭐 검사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배 안에 있는 신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제 가정을 했을 때 검사 뭐 CT나 MRI나 뭐 내시경을 해도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인제 검사에서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만성 복통이 되고, 만성 복통의 치료는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면 좋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통증 자체를 없애주는 그런 치료 목표를 인제 치료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인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암성 통증,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인제 초기 같은 경우, 초기 암성 뭐 1 기나 2기 정도는 뭐 통증을 목표로 치료하진 않죠. 되게 인제 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뭐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것들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근데 말기 암인 경우 뭐 사기이면서 또 이제 터미널 인제 사망 인제 근처로 가신 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암 치료하세요."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암 치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암 말기까지 온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게 말기 암 환자의 중요한 또 치료 목표가 되거든요. 어 세 번째로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초기 대상포진은 완치를 목표로 하게 되고요. 근데 뭐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고 3 년이 지나서 그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남아서 계속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는 '대상포진을 완치하겠다.'라는 목표는 쪼끔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 치료를 좀 통증을 낮춰주는 거죠. 통증을 낮춰주는 치료. 그러니까 통증 자체를 치료 목표로 삼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네 번째, CRPS 암성 통증이라는 거는 쪼끔 두 가지 개념이 다른데 둘 다 아주 극심한 통증인데, 암성 통증은 쪼끔 인제 예를 들면 말기 암으로 가서 사망하시게 되면 인제 언젠가는 끝나는 통증이라면, CRPS는 이제 끝나지 않는 통증이다. 쪼끔 뭐가 좋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둘 다 어려운 통증에 속하지만 요 두 가지 질환 다 통증 자체를 줄여주는 이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증 클리닉을 좀 소개해 드리면, 질환은 근골격계나 신경계 통증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제 환자군은 전 연령을 다루고 있고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나 주사나 뭐 시술 정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을 보시면 뭐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탁구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환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라든지 CRPS, 당뇨신경통, 중추성 통증, 이제 환상지통이라고 이제 절단 수술하시고 나서 생긴 그런 통증, 그 절단 부위에 있는 통증, 뭐 두통이나 안면통, 3차 신경통 등등등등 뭐 전체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골격계 신경계 통증을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증의 병태 생리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초 감작, 중추 감작, 기회성 방전, 통증 억제 신경 기능 감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인데 이제 병태 생리가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이제 그 병태 생리에 따라서 치료도 하지만 이제 다양한 병태 생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증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가 간단치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의 평가. 이 사람이 이제 통증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느냐, 뭐 정도가 얼마냐. 이제 뭐 많이들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이제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를 뭐 10점 또는 100점으로 봤을 때 이제 몇 점 정도로 아프세요? 뭐 이런 이제 질문 같은 거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제 바스라는 게 있고 NRS 같은 개념이고 이제 페이셜 페인 스케일이라고 이제 얼굴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화가 통하는 분들은 뭐 물어봐서 알 수도 있지만 이제 갓난 아이라든지 뭐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동물들 이게 또는 이제 뭐 수술하고 마취해서 좀 덜 깨서 비몽사몽한 경우라든지 이제 정상적인 문진이 어려운 경우에 얼굴 표정을 보고 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통증이라는 게 또 이게 단순하게 이제 점수로만 이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찌릿찌릿하다, 막 쑤신다, 차갑다, 우리하게 아프다. 뭐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하게 아프다. 뭐 이런 거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또 이제 다면적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통증 질환의 진단. 이 사람이 이제 통증이 있냐 없냐. 예전에 이제 뭐 이제 어릴 때 보면은 학교 가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다고 배 아프다고 막 이런 꾀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꾀병 감별할 때 그러면 학교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갑자기 좋아지죠. 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제 이게 환자를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 표정부터 이제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물어보고 어디가 언제부터 아팠냐, 얼마나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이제 양상 같은 것도 물어보고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나 CT나 MRI나 그런 영상 진단을 통해서 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나온 감별 차단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통증의 원인들을 좀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이제 좀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보통 이제 생리식염수, NS랑의 생리식염수를 말하는데 이제 생리식염수를 줬을 때 환자가 갑자기 좋아진다. 그럼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게 있는 거죠. 이게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라시보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약한 농도의 그런 신경 차단 약물을 사용했을 때 좋아진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농도 같은 경우는 보통 교감신경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차단이 됐을 때 이제 교감신경 원인이 되는 그런 통증 1% 정도의 약물로 했을 때는 이제 감각신경 그래서 요게 이제 진짜 소위 말하는 통증이죠. 그래서 1% 약물을 줬을 때 그 통증이 줄어든다 하면은 이분은 이제 감각신경에 의한 통증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더 고농도 아예 이제 뭐 1.5% 이상 또 2% 이렇게 해서 고농도의 약물을 썼을 때는
이제 요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제 통증이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드는 경우를 또 인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통증이 줄어들면 인제 뭐 1%를 줬을 때 그런 감각성 통증이라고 보는데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한 이것도 심리적인 통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인제 중추에 어떤 뭐 감작이 되어 있다. 중추화가 돼 있다 통증이. 오래되면 인제 이게 그 뇌에 각인이 돼서 왜 우리가 보통 그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기억에 남아서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통증도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그런 각인의 과정이 생기고 그걸 보고 인제 중추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초에서 신경을 이렇게 신경 차단 약물을 줘도 인제 뇌에 각인된 통증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뭐 간소한 방법도 있어서 강하게 주고 나서 인제 뭐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왜냐면 여러 번을 약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통증 진단하는 뭐 진단기 중에 열 촬영, 체열 촬영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로 뭐 어떻게 통증을 100% 잡아낼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다 통증을 잡아낸다라는 보다는 이제 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에서 좀 심한 경우,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환자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MRI나 CT는 어떤 구조를 인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열 촬영을 많이 사용하는데 통증 자체를 검출하는 건 아니고 온도를 검출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 병 뭐 CRPS라든지 대상포진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CT, MRI, EMG나 이런 거보다 좀 더 민감한 측면이 있고요. 신경병성 통증이나 CRPS 또는 혈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이제 근육, 인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쪼끔 심한 경우에 있어서, 그다음에 뭐 인제 심리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상이 없으면 이제 심리적인 원인을 보는 거죠. 요런 경우에 있어서 체열 촬영을 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케이스로 넘어가서 인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스터라는 것이 인제 대상 포진을 말하는 건데요. 인제 조스터, 인제 보면은 인제 그 물고기 중에도 앞에 인제 해미 뭐 긴 이름이 있고 조스터라는 별칭인데, 이게 조스터라는 게 결국에는 띠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줄이 가 있죠. 이렇게 허리띠처럼. 여기도 보면 이렇게 허리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제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 대상포진이라는 게 결국엔 띠처럼 이렇게 그 피부 분절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그런 이름이 인제 붙은 거고, 이제 이 환자의 애는 83세 고령 환자고 기저 질환으로서 폐암이 있으신 분이고요. 급성 대상포진이 왔고, 그 인제 알로디니아라는 이질통, 만져서 아픈 거, 하이퍼알게시아는 살짝 아프게 했는데 좀 심하게 아픈 경우,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이라는 게 단순하게 피부 질환이 아니라 피부 피하에 있는 신경들의 인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질통과 하이퍼알게시아, 그 통각 과민이라는 증상이 있고, 요거는 건드리면 아프다, 쪼끔 세게 만지면 아프다라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통증 점수는 9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띠 모양으로 앞뒤로,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뒤로 이렇게 인제 타고 생기는 그런 병이고, 폐암이 있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로서 뭐 리리카라는 약, 리도타 패치, 인제 듀로제식 패치, 인제 마약성 패치고요. 펜타닐 패치를 말하고, 액틱이라는 거는 인제 돌발통, 암 환자 돌발통에서 쓰는 약물인데, 이분 인제 기저질환 암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썼고, 인제 경막에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통증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경막에 주사하는 내용이고, 인제 신경치료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 가시면 인제 신경에다 놓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RPS,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합이라는 거는 증상이 다양해서 복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부종도 있고 통증도 있고 근위축도 있고 뭐 이제 온도 변화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좌우가 많이 다르고 뼈에 이제 디미네랄리제이션이라고 이제 골다공증, 심하면 이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이제 증상이 다양해서 리저널, 특정 부위에 생긴다는 거죠. 이제 손 쪽, 발 쪽 뭐 이렇게 생기고 통증이 있는 증후군이다. 예, 이제 이런 이름의 병이 되겠고, 기전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손에서 어떤 이제 증상이 생기면 뇌에 각인이 되고, 뇌에서 이제 자율신경 신호를 보내서 혈관 이상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는 아무래도 이제 외상 이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분들보다는 이제 젊은 분들에서 좀 비교적 활동이 많은 그런 젊은들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31세 남자 환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손이 아파서 이제 부종과 색깔 변화, 온도 변화가 있고, 이제 알로디니아랑 아까 말씀드렸던 만져서 아픈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신경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보통 나타난다고 돼 있고, CRPS에서도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 점수는 10점 돼 있어. 여기 보시면 이쪽 손인데 손이 왼쪽에 비해서 좀 뭐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잘 펴지 못하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조금 부종도 있긴 있는데 아주 티피컬하진 않아서 좀 사진상 잘 눈에 띄지는 않고 있고, 엑스레이 찍을 때도 보면 좀 손을 편하게 이제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체열 촬영했더니 이쪽에 비해서 온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이제 상지에도 보면은 이쪽이 괜찮은 쪽에 비해서 온도가 좀 떨어져 있죠. 예, 이제 삼상 골스캔이라 검사했더니 이렇게 핫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검사 소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검사에서 조금 이제 이상이 나와야 이제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RPS 타입 1으로 진단이 됐고, 이제 신경 차단술 6회,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신경 차단술도 했고, 거울 치료라고 이제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해봤는데 사실 거울 치료는 도움 많이 안 됐었고요. 이렇게 이제 흉추에다 하는 신경 치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손발 절단되신 분들 이게 환상지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 치료하는 방법인데, CRPS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별로 이게 사실은 뇌 지도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뭐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실패했었고, CRPS 타입이 있는데 2 같은 경우는 신경 손상이 같이 동반된 그런 CRPS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자인데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고 발 쪽에 수술을 했고 이제 신경 손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질통, 통각감이 있고 부종, 색깔 변화 등등 이제 통증 점수 10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수술 자국 있고 색깔도 약간 좀 다르죠. 불그스름한 색깔, 여기는 이제 일반 색깔이고 조금 부어 있고 조금 덜 부어 있고요. 엑스레이상 이런 이제 수술한 흔적이 있습니다. 체열 촬영에서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시시각각으로 좀 변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는 좀 차갑고 여기는 좀 뜨겁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상 골스캔에서 핫 업데이트가 있고요. 이건 까맣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보시면 약물 치료 쭉 진행을 했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사용을 했고요. 신경 치료도 여러 번 진행을 했고 뭐 이제 결국에는 척수신경 자극기라고 몸에다 삽입하는 그런 전기 치료까지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신경 치료 진행을 했고요. 뭐 이제 부위 마취할 때 하는 것처럼 이런 치료도 하는데 이제 크게 저희가 해보면 큰 효과는 없고요. 이제 워낙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테스트 개념으로 좀 해봤는데 큰 도움은 안 돼서 1회만 좀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척추 수술 후 신경 증후군. 옛날에는 뭐 페일드백이라고 많이 했는데 마치
이제 수술을 잘못해서 아픈 것처럼 이렇게 용어가 그래서 요즘에는 요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수술이 잘 돼도 아픈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잘 못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이제 척추를 받쳐주는 허리가 그 척추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요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 환자분들에서 많이 생기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넘어져서 생긴 66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이제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재수술도 했고 근데 증상이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허리에다가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사못을 좀 고정을 했던 그런 환자들이었고요. MRI에는 찍어도 이상한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허리 쪽에다가 이제 허리 쪽 진찰상 이제 압통도 있었고 이제 주변 근육에도 압통이 있었고 다리를 좀 70도 40도니까 좀 못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주변 근육에도 통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기본적인 거 진행했고 신경 치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종류의 신경 치료를 해서 통증을 좀 가라앉혀 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경 치료 사진이고요. 예, 이제 그 척추신경 나오는 그쪽으로 다 치료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 관절 쪽으로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근육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육 치료죠. 그 주변 근육을 좀 풀어주는 치료.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주변에 근육들이 많은데 허리 아프신 분들은 주변 근육들도 많이 좀 피로감도 많고 근육량도 많이 줄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뭐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비컬 라디큐로패시라는 건 이제 경추의 어떤 방사통을 말하는 건데 이제 목 디스크 있을 때 제일 많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자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뭐 5번, 6번에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 왼팔 저림이 있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통증 점수는 8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이제 엑스레이도 찍지만 이제 MRI도 찍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디스크가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신경을 좀 압박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됐죠. 뭐 검사상 이제 특별한 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주 심하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상은 있지만 통증은 있는데 뭐 신경학적 변화나 이런 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경추 신경 쪽으로 주사를 했고요. 이제 경추 신경 주사를 했고 이제 요 영상을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어깨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50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50견이 결국에는 50세 때 많이 생긴다 해서 50견인데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프로즌 숄더 그래서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로는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병을 말하는 거고요. 50견,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 네, 그래서 이제 병의 본질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이제 용어가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관절을 싸고 있는 그 관절낭이 유착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되게 심하고요. 심한 분들은 급성기에 밤에도 아프고 막 낮에도 아프고 잠을 못 주물 정도로 되게 심하게 아프고 이제 유착이 되기 때문에 어깨가 굳어지게 됩니다. 예, 어깨가 이제 잘 못 쓰게 돼. 머리 위로도 잘 못 올리고 뒤로도 못 하고 통증이 좀 심해지는 그런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론숄더 보면 이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이렇게 좀 어깨 주변에 좀 많이 아프게 되고요. MRI 상에서 뭐 경추에도 마일드한 경추 디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감별이 좀 필요하죠. 목이나 어깨 쪽 그러니까 타겟이 어깨인지 목인지가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쭉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ROM이라는 건 움직이는 각도를 측정을 했는데 올리는 거 130, 뒤로 제끼는 거 50, 그다음에 밖으로 제끼는 게 80, 안쪽 회전 30, 바깥쪽 회전 32 뭐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이건 유착성 관절낭염이기 때문에 관절낭은 사실 엑스레이에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는 큰 이상은 없었고요. 예, 경추에도 큰 이상은 없었고 MRI 상에도 약간의 이상은 있었지만 팔을 못 움직이거나 통증이 심할 정도는 아니었고
초음파를 봤더니 물이 많이 차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깨 쪽으로 이제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즌 숄더라고 진단을 했고, 치료는 이제 스프라스케플라 너브 블록이라고 어깨 신경 차단술, 견갑상신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신경 차단술을 많이 하고요. 겨드랑이 신경 차단도 하고, 운동. 자꾸 이제 주사만 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사 맞고 이 굳어진 관절을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는 관절 안에다가 주사를 해서 관절낭, 이게 유착이 된 관절낭을 좀 터트리거나 좀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절 주사를 조금 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는 통증은 4점이었고 치료 후에는 2점으로 줄었고요. 치료 전에는 이제 각도가 130, 50, 80, 30, 32였다 그러면은 치료 후에는 136, 53, 77, 42, 66으로 조금씩 늘어난 양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암성 통증이죠. 이게 이제 암 치료를 하시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일상생활 못하고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뭐 밥도 못 먹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들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통증 클리닉에서 좀 치료를 해드리면 조금 그래도 살만하게 견딜 만한 통증,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진 못하지만 견딜 만한 통증으로 이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케이스에서는 이제 유레터 캔서라고 이제 요관암 뭐 그런 건데, 이제 콩팥도 제거를 했고 통증 점수도 이제 9점, 3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아래 하복부랑 옆구리 쪽이 좀 아픈 분이었고요. 보면 이 이제 골반 안쪽에 암 조직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술했음에도 이제 재발하고 이제 많이 퍼진 이제 말기 사기로 된 그런 환자분이시죠.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이제 패치제라 펜타닐 패치제, 몰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신경통 약이나 이제 그 돌발통 약까지 같이 쓰게 되고, 복강신경이라든지 이런 신경 차단술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강신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복 신경통이라고 이제 좀 골반 쪽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신경 차단술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안면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58세 남자분이 마비도 좀 있었고요. 이제 벨마비라고 뭐 구안화사라고도 하죠. 뭐 그런 벨마비가 있었고, 그 이제 안면 통증도 있어서 이제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벨마비는 이제 진단이 됐고 마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벨마비는 주로 이제 통증보다는 마비 위주로 이제 증상이 나오고 치료하다 보면 마비가 좀 좋아지는데, 이분은 이제 마비는 좀 개선이 됐는데 계속 얼굴이 아파서 내원하셨고요. 이제 대상포진도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 안쪽에 이제 수포 같은 게 좀 생겼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증 점수 10점이었고요. 그래서 뭐 진찰해봤는데 얼굴 쪽은 좀 이렇게 진찰이 좀 쉽진 않았고, 이질통이나 아풍 이런 거 없었고, 대상포진인지 검사를 또 해봤는데 좀 명확지가 않았습니다. 좀 명확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쭉 하고 계셨고, 이제 신경 치료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근데 이제 명확치가 이 안에 이제 수포 같은 게 좀 있었던 환자고, 이거 좀 이렇게 좀 부어 있고, 이제 얼굴 쪽에도 아프고,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환자였는데,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피부에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경통으로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CT나 MRI를 촬영했더니 뼈에 좀 이렇게 괴사 소견, 염증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단이 이제 본 스캔이라고 이런 것도 했었고, 근데 얼굴에 조금 하드 업데이트가 약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스티오말 골수염이죠. 골수염 진단이 됐었고, 이제 그래서 골수염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치료해야 되고, 안 되면 이제 뼈를 긁어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강외과 쪽으로 이제 보내서 치료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신경 성형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동안 엄청 유행했었고 뭐 무슨 전문 병원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시술인데 요즘에는 조금은 많이 안 하는 그런 추세고 그게 이제 인디케이션이 어느 정도 좋아질 만한 적응증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은 조금은 이제 좀 좋아질 만한 적응증보다는 조금 이 치료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뭐 예를 들면 주사하다가 좀 안 된다든지 주사를 치료했는데 좀 오래 안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좀 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카테터가 이렇게 철사처럼 가는 카테터로 이용하는 게 있고요. 좀 이제 굵은 카테터로 하는 게 있고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는 카테터로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안에가 많이 좁다라든지 아니면 경추 같은 경우는 굵은 카테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인데 이분은 이제 시스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제 가는 카테터를 사용해서 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만 시스트가 있습니다. 꼬리뼈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조금 가느다란 카테터를 좀 써서 진행을 했고 이걸 통과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스트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가는 관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치료가 됐었고 이제 경추 같은 경우는 굵은 카테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가는 관을 이용해서 신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굵은 카테터인데요. 이제 허리에서 하는 경우고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방사통이 있는 환자분이었고 디스크가 있죠. 사실 요 정도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디스크가 좀 큰데 이런 경우 사실 이제 이 시술보다는 뭐 수술이 원래 좀 더 적합한 치료입니다. 요 영상만 봐서는. 근데 이제 좀 젊은 분이다 보니까 수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좀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케이스고요. 이런 이제 좀 굵은 관으로 해서 이제 시술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인데 내시경은 아무래도 이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허리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허리 쪽에 디스크가 있는 환자들에서 내시경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까 굵은 카테터보다 이게 좀 더 굵죠. 장점은 이게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진단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을 직접 보면서 주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사실 뭐 약물 주입은 굵은 관이든 가는 관이든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그 병변 부위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외에는 또 딱히 또 장점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그렇게 좀 명확한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내시경 상으로 안에 보시면 이런 이제 섬유화 같은 것들 보이고 잘 안 보이지만 염증 소견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혈관이나 이런 것도 좀 보이게 되고요. 다음 이제 그 압박골절이 있는 환자들도 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게 이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있고 그다음에 전이암으로 인한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암 치료에 좀 준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성이면은 이제 또 그 상태에 따라서 압박이 좀 심하냐 아니면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치료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고령이고 암 환자고 이제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거는 골다공증도 가능하지만 렉탈 캔서인 걸로 봐서는 전이암으로 인한 압박골절이 의심이 되는 환자고 여기 이제 좀 심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사실 치료 방법은 조금 간단하게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압박골절 심해서 이 뒤에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걷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치료가 한 종류가 아니라 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시멘트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제 누워서 뼈가 이렇게 아물게 기다리는 그냥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통증 치료하면서 보존적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골절이 진단이 됐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풍선 시멘트 확장술을 진행을 했었고요.
양쪽으로 해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허리가 좀 굽는 경우에 있어서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다, 굽지 않는다 하면 사실은 이게 시멘트나 풍선을 넣어서 하지는 않고, 대개는 그냥 경과 관찰이나 주사나 이제 누워서 안정하는 식으로, 뼈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골절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물 때까지 좀 안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고. 예, 그래서 뭐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는 했는데, 이게 시간상 뭐 좀 주요한 치료 이제 질환이나 방법들만 좀 뽑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이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하는 질환은 다양하며 연령대도 전 연령대를 총괄을 합니다. 약물, 주사, 시술 등 수술을 제외한 치료법으로 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만성화된 통증에는 완치 개념보다는 통증을 낮추어 정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진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고, 원인모를 신경통으로 고생 중인데 50, 75, 125 이런 식으로 계속 약이 증량되는, 아마 리리카나 이런 거 프레가발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경통은 원래 그런 거라면 이러다가 300짜리 하루에 2번 먹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약을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사 맞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단 신경통이라는 거는 이제 뭐 기계로 치면 전깃줄 같은 거거든요. 뭐 컴퓨터나 무슨 자동차나 이런 기계는 전깃줄이 이제 스파크가 튀는 건데, 이제 뭐 기계 같은 거는 부품을 갈면 되지만 사람 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스파크가 튀는 신경을,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적당히 올려서 이 흥분된 신경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쓰시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50이면 조금 낮은 편이고, 75면 그냥 보통이고, 125면 조금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0짜리 하루 2번씩 먹는 거 걱정인데 300짜리 2번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용량이 600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프레가올이 맞다 그러면은 600까지는 그래도 허용된 용량이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그런 흥분된 신경이 좀 조절이 되고 좀 덜 아프게 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만 하시고요. 이제 주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계가 있죠. 병원 가서 맞으셔야 되고, 또 이제 오래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약물로 우선 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걸로 안 된다, 300짜리 2번 했는데도 어쩔 때 좀 많이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주사를 좀 이제 추가해서 맞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환자들 중에는 이제 주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맞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개인 의원이나 2차 병원에서 자주 맞으시다가, 그것도 안 되면 뭐 입원해서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죠. 지금 요새는 이제 입원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입원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었고요. 하여튼 약물을 최대한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니까, 너무 이렇게 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거는 처방하신 선생님이 보시고 충분히 이제 가능한 용량 내에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젤님, 예, 엔젤님, 대상포진은 생백신 맞았으면 얼마 기간 뒤 사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생백신은 많이 위험하지 않나요? 대상포진 젊은 사람도 오나요? 생백신 아마 옛날에 조스터박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0% 정도 예방이 되고, 이제 50%는 이제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걸리더라도 좀 덜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백신 맞으신 것도 예전에는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요즘에 이제 이제 GSK에서 나온 그 사백신이 있죠. 그래서 그게 더 효과는 더 좋은데, 이제 예전에 맞았는데 또 맞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요거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심하시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GSK 걸 맞으시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얼마 기간 지난 뒤라는 거는 특별히 의미는 없고,
뭐 어쨌든 뭐 몇 달이나 1년 지나셨을 때니까 뭐 맞으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인제 그거를 굳이 추천을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생백신은 많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맞았을 당시에는 쪼끔 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제 뭐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쪼끔 위험할 수 있는데 뭐 건강할 때 맞으시면은 괜찮고요. 뭐 대상포진 젊은 사람도 오나요? 예, 젊은 사람 많이 오고요. 근데 인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젊은 분들 대상포진은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잘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젊을 때는 백신을 추천하지 않거든요. 백신을 추천하는 거는 50세 이후, 좀 더 인제 중요하게는 60세 이후에 백신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인제 50세 이후, 60세 이후 보통 한 70대 80 대가 되시면 대상포진이 잘 안 낫게 돼요. 낫지가 않거든요. 계속 가고 통증도 좀 오래 가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일찍 당겨서 맞으시는 거를 쪼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리 맞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방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늦게 맞 이제 일찍 맞지 마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맞으시면 돼요. 저도 올해 50 넘었는데 아직 안 맞았거든요. 예, 그냥 건강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고 인제 뭐 맞을 때가 되긴 됐죠. 50 대부터는 추천이고 인제 60 대부터는 인제 꼭 맞으시는 쪽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어 스노클링 님, 50대 여자분이시고 "대상포진으로 너무 고생했는데 통증 클리닉에서 대상포진도 보시나요?" 예, 초기에는 뭐 피부과도 가시고 가정의학과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이제 통증이 잘 안 잡히는 경우는 빨리 통증 클리닉으로 오셔서 이제 신경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젊은 분들은 되게 뭐 20-30 대, 40 대까지도 웬만하면 다 완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과를 가셔도 문제가 없는데요. 50 대시면 사실은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다른 과를 보시다가 좀 잘 인제 통증이 심하신 경우 통증 클리닉으로 뭐 오시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에서 뭐 대상포진도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젤 님, "대상포진 긁어서 다른 사람을 만지면 감염시키나요? 혹시 걸린 가족이 연고 바를 때 장갑 껴야 되나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오면 대상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예. 그 수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포진 감염되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근데 대상포진에서 대상포진으로 감염되는 거는 아니고요.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인제 바이러스가 이미 있어요. 숨어 있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인제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대상포진 거기 수포 같은 거만 만진다고 내가 대상포진 걸리는 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야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인제 상관은 없는데 인제 수두 같은 경우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갓난쟁이거나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 50대 인제 그 중년 남자분이 대상포진 걸렸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드님이 수두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두가 사실은 전염이 되게 자주 되기도 하고 뭐 어릴 때 예방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인제 그 뭐 이렇게 유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노출이 안 됐었나 봐요, 그 아드님이. 그래서 대상포진 인제 급성기에 접촉이 돼서 아드님이 인제 수두가 생긴 경우가 그래서 인제 대상포진 환자를 만질 때 내가 수두가 감염이 된 적이 없다 그러면 수두가 걸릴 확률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대상포진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인제 예를 들면 노인분이나 그러니까 뭐 노인은 뭐 수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지만 인제 애기들이나 쪼끔 면역력이 약한 경우라면은 쪼끔 급성기 예, 대상포진 막 수포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쪼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명자 님,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여자분이신데 등이 많이 아프고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중 협착이고 뼈가 굳는다고 하는데요. 3 일분 약 주고 고민인데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등이 많이 아프다." 예, 뭐 일단은 골다공증이나 요런 척추 의심이 좀 많이 되고요. 또 인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을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뭐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실 때도 그렇게 되면 인제 이 팔을 잡아주는 근육통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보면은 등 이 롬보이드라는 그 뭐 그런 근육이 있는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제가 안마도 많이 해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 뭐 일단 정확한 거는 좀 진찰 소견이나 검사 소견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골다공증이면은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면 되고, 척추 같은 경우는 뭐 주사라든지 안 되면 뭐 수술까지 가야 되는데, 등 쪽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또 흔치가 않고, 근데 근육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방법이라는 게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나 뭐 풀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어 다니시던 병원이나 아니면 뭐 그 병원이 너무 이제 좀 환자가 많아서 신경을 못 써주신다 그러면 조금 뭐 타 병원에 가셔서 좀 자세히 진찰 받으시고 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착한 맛 던진의 스통개님, 42세 남성이시고 34살의 어머니가 대상포진 고생하는 거 보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맞아야 하나요? 예, 조금 일찍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대상포진을 고생하실 수가 있는데 34세시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기에는 조금 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완치가 될 확률이 높은 연배 예방접종 하신 거라서, 글쎄요, 나이 들어 다시 맞아야 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대, 60대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이 많이 넘어가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는 없는데, 조금 그 건강 상황이나 그때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니가 대상포진을 고생하셨다는 거는 이게 이제 대상포진이 꼭 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같은 음식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또는 어떤 체질이라는 게 결국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원인도 조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천적으로 좀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드님도 좀 그럴 확률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면 다시 맞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필요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좀 그 나이 돼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젤님, 수두 바이러스 모든 사람에게 있을까?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잠복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모르는 거지. 사실은 대상포진 요새 그래서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전 국민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좀 젊은 분들은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수두 바이러스가 원래 이렇게 쳐다만 봐도 걸린다고 굉장히 전염력이 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안 걸리신 분들도 어떻게 이제 걸리고 넘어가시는, 잘 모르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예외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노출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버올드님, 40대 후반 남자분이시고 허리에 무리가 간 것 같아 수술 치료는 하고 싶지 않고 주사로도 좀 치료가 된다면 어떤 주사를 맞아야 할까? 주사는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갔다는 건 허리가 이제 좀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는 좀 어쨌든 무게가 하중이 걸리면 안 좋아지는 거고요. 이제 수술은 지금 허리를 사용을 못할 때, 생활이 안 될 때 이제 수술 치료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주사로도 치료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주사는 조금 도와주는 정도의 치료고요. 허리 강화 운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 교정,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도 좀 바꾸시고, 이제 허리를 좀 강화시키는 주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같이 하시고, 허리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서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 엎드려서 하는 운동, 또는 이제 물에서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좀 허리에 부담은 덜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 생활 습관 교정들, 그다음에 이제 무리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술 여부는 예를 들면 수술하면은 완치가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은 조금 신중하게 꼭 하셔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히든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평생에 이제 수술을 뭐 여러 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해야 되는 상황에 히든 카드처럼 써야 되는 게 수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땐 또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하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제 그런 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송하연 님, 리도카인 주사는 꾸준히 맞는 게 좋을까? 일회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리도카인 주사가 오래 가지는 않고요. 한 번 맞고 한 번 맞고 싹 나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리도카인 주사가 오래 가서라기보다는 주사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을 흥분시키고 근육이 흥분된 거를 이게 좀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났을 때 뭐 약간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화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낫는 것처럼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다시 또 화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관리를 잘하면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명상을 하면서 막 돌을 닦고 이러면은 화가 안 나는 것처럼 이제 뭐 신경이 좀 흥분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뭐 1회 맞고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어떤 경우는 효과가 뭐 이게 짧게 몇 시간 정도 뭐 효과가 별로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신경 주사할 때 어떤 제한을 두고 많이 맞으면 안 된다라는 게 결국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 주사이기 때문에 리도카인만 맞으신다고 하면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뭐 100번, 200번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엔젤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어떤 식으로 아픈가요? 이제 신경통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그 화끈거리는 경우도 있고 차가운 경우도 있고 쑤시는 경우도 있고 주로는 이제 좀 날카롭게 아프죠. 그래서 뭐 칼로 쑤시는 통증, 뭐 전기 오는 통증, 뭐 만지면 아프다, 조금 건드리면 아프다, 뭐 이렇게 돌발적으로도 갑자기 전기 오듯이 막 아픈 경우도 있고, 좀 신경통은 모양이 다양해서 그렇게 이제 뭐 증상이 있는 거 보고 이제 포지티브 심통, 그래서 뭐 증상이 있는 거 또 네거티브 심통이라고 감각 같은 게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가 없어져요. 만지면 남의 살 같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남의 살 같으면서도 아픈 경우가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대상포진 신경통은 이제 대상포진 초기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이제 고령에서는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치료를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것도 그 대상포진 신경통을 막기 위해서 하신다고 보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님, 선생님 5년 전 스무드 들기 어려운 짐 들고 30분 걷고 다음날 아침부터 허리 엉덩이 통증이 생겼는데 24시간입니다. 디스크 주사 효과 없고요. 장골 기준으로 붙은 근육이 욕부가 찢어지다 아프고 팽팽. 왜 그럴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허리가 좀 손상이 되셨겠죠. 뭐 그래서 이제 30분 후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 드는 게 허리에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이 축성 압박이라고. 예, 그러니까 허리가 이게 어떤 지지해 주는 건데 그게 이제 눌리면서 허리가 이제 망가진 셈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디스크가 망가졌을 확률이 높고, 근육도 이제 그거를 근육이라는 게 아주 단단하게 많이 있어서 좀 도움은 되지만 이제 그게 완전 고정시키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아프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허리가 안 좋고 망가졌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명백해 보이고, 그거를 이제 허리를 잘 이렇게 살살 달래고 허리를 강화시키는 어떤 재활 치료나 통증 치료, 요거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거는 약물이나 주사로 조금 뭐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원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는 이제 증상 치료고, 그다음에 허리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허리 강화 주사를 이렇게 조금 꾸준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고, 또한 생활 습관에서 무거운 거 들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뭐 허리 숙이고 하는 그런 업무는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허리 좀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치료하고 생활 습관 교정이 같이 조금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오시면 당연히 봐드리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큰 병원 오시면 뭐 저희 같은 통증 치료하는 팀도 있지만은 재활 치료 파트도 있고 뭐 수술하는 파트도 있으니까 같이 이제 좀 뭐 고민을 해서 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으니까, 뭐 너무 힘드시면 한번 방문 주시고요. 네, 네. 아이고, 이게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요새 의료 환경들이 많이 어렵고 학생도 없고 아까도 저도 이제 제 개인 또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서 또 환자도 좀 뵙고 오고 했는데 빨리 좀 이렇게 의료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아프신 환자분들이 빨리 좀 좋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강의하고 질문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